네,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LA 지역 한인 등 아시안 담당자들은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또 팬데믹 기간에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엄청났다는 보고서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또 오늘 아침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흥미로운 여론조사의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.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주민은 얼마나 많은지,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투표가 만일 오늘 실시된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 아시안들의 정신 건강이 위기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. 네, 약 2주 전에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자 린다 윤이라는 한인 사이코테라피스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실제로 린다 윤 테라피스트는 물론 LA 지역에서 일하는 그 외 다른 테라피스트들도 수많은 연락을 받았다 하는데요. 전화와 이메일들이 쏟아진 겁니다. 네. 90% 정도는 아시안들이었고요. 어허. 애틀란타 총격이나 인종에 의한 그런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곳 LA만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서까지 연락이 왔다고 해요. 네. 알라바마, 캔사스, 그리고 조지아주. 아시안 테라피스트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심리치료사 린다 윤 씨는 그들에게 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? 네, 지난 2019년부터 옐로우 체어 콜렉티브라고 이곳 남가주 지역의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인데 네. 그 여기에 합류해서 사실 타주에서 이런 문의가 오고 연락이 온 게 처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네네. 그렇지만 일단 지금 너무 많은 연락이 쏟아지고 있고 그걸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그런 대답이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 라이센싱과 관련해서 타주의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 마음 같아선 연락 오는 모두한테 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. 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지금 아시안들에 대한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된 겁니까?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? 사실 그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. 아하.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 그게 주요하게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상 아시안 커뮤니티에선 오래도록 그런 게 있었다는 정신건강 위기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. 네. 그렇게 있어 왔는데 이번 애틀란타 총격으로 인해서 그게 더 확 커졌다는 평가입니다. 네. 다른 것보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돼 왔잖아요. 네. 코로나19 사태 후에 아시안 증오 범죄 꾸준히 늘어왔고요. 그게 약 1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거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에 더해 스트레스 받은 일이 하나 더 있었죠.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. 그렇겠죠.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많았고요. 네네.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또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었을 때 희생됐을 때 받은 스트레스도 상당히 컸습니다. 네네.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겪은 일이겠습니다만 이거 플러스 아시안들은 증오 범죄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추가되면서 1년여간 정신 건강이 더 악화했을 수 있고요. 네. 이러다가 이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게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. 저도 이 애틀랜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새벽에 출근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제 길거리에 그렇게 차가 별로 없는데 교차로에 이제 빨간불에 이렇게 차가 서 있을 때 뒤에서 차가 와서 옆 레인에 쓴단 말이에요. 그럼 순간적으로 야 혹시 나한테 총을 쏘진 않겠지? 이런 생각이 요새는 가끔 들 때가 있어요. 네,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. 저는 네. 이제 강아지 산책시킬 때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누군가 다가오면 나도 그런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글쎄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. 이거 듭니다.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려되어 왔던 분위기라면서요. 맞습니다. 네. 우울증, 또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, PTSD, 불안증,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, 그리고 또 정신질환에 대해 바라보는 그런 문화적인 시선 등 네. 이런 것들은 아시안 커뮤니티에선 오래도록 우려되는 사안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. 네. 2018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연방정부 차원 한 조사에서
아시안 44% 가까이는 그 전 1년 동안 주요 우울했던 일들로 인해서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다 했고요.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캄보디아나 라오스, 베트남 등 출신 난민자들은 전쟁, 집단 학살, 또 미국에 정착하고 동화되는 데 있어서 PTSD 위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겠죠. 네.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동남아시아 지원 액션센터 조사에서는요. 전체 응답자 29%가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또 정신건강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제 이런 우려와 문제점들이 다시 또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전문가들과 인권 옹호 단체들은 특별히 아시안 주민들을 위한 아시안을 위한 정신 건강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정신 건강을 다루는 곳에서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없어야 하겠고 아시안 문화도 잘 이해해야 하며 또 미국에서 아시안들이 수십 년 동안 직면해온 폭력 이런 역사들까지 잘 인지하면서 아시안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다음 소식입니다. 이 팬데믹 기간 학교들이 대부분 다 캠퍼스 문을 닫고 학생들은 이제 원격 수업을 받았는데요.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의 이 학습 공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네,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그렇죠. 겁니다. 네. 공립학교 관련 로컬 옹호단체인 Great Public School에서 오늘 아침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요. LA 통합교육부 소속 전 학년 다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결손이 있었습니다. 네. 보고서는 LA 통합교육부의 거의 모든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경험했다고 밝혔고요. 네.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이런 공백이 가장 컸던 것으로 그랬을 나타났습니다. 거예요. 구체적으로 뭐 학습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뭐 나온 게 있나요? 네, 중고등학생들은 13,000명 이상이 어허. 2020년 지난해 가을 학기에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요. 네. 이에 더해 또 다른 5만 6천여 명 학생들은 매일매일 등교일을 바탕으로 봤을 때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학생 3명 가운데 2명 꼴은 리터러시, 읽고 쓰는 능력이죠. 여기에 더해서 매th, 수학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2020학년 봄 학기부터 조금씩 출석률과 참여율이 나아지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진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. 이 정말 매th, 이 수학 같은 거는 정말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학습 공백은 인종별, 소득별 차이로 그동안에 좀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벌어진 거예요, 그러니까. 네네. 이 라티노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에 있어서 학습 공백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. 참. 흑인 학생 같은 경우 43%만이 또 라티노 학생은 44%만이 저학년의 읽기 능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가운데 6명 꼴은 그렇게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. 과반의 네. 학생들이 말이죠. 그리고 보고서는 LA 통합교육부가 앞으로 더 심한 학습 공백을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네. 제가 듣기로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러 원격 수업 진행되고 나서 더 숙제 많이 내주고 또 리포트도 좀 더 자료 많이 설치해서 쓸 수 있게 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조사가 LA 통합교육부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된 것이어서 그렇지 팬데믹에 따른 그런 학생들의 학습 공백 어쩔 수 없이 대체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 소식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. 공화당 주민들이 여전히 이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. 네,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진행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등록 유권자 26%는요. 확실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에 더해 13%는 아마도 안 할 것이라고 했고요. 네. 그렇게 전체 39%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. 10명 가운데 4명 꼴. 이건 어느 다른 그룹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.
인종별로 봤을 때는 흑인이 29% 절대 안 맞거나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지난 1월 조사 때 55%보다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고요. 많이 줄었네요. 네네. 네. 그리고 라티노는 전체 22% 정도로 나타났고요. 네. 네, 물론 공화당 등록 유권자도 지난 1월 조사 때는 43%에서 이번에 39%로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네. 이 바이러스 백신은 공화당, 민주당 안 거리고 다 침투합니다. 여러분들 백신은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투표가 만일 오늘 실시된다면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조사가 또 나왔어요. 네, 이것도 같은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네네. 56%는 반대했고요. 40%만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 네. 나머지는 아직까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네. 확실히 계속해서 예전부터 반대 반대가 쪽이 좀 많긴 많죠. 합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4분의 3 이상은 worst pandemic is over. 최악의 팬데믹 상황은 끝났다고 지났다. 예, 봤습니다. 네네. 그렇게 터널 속 빛을 보기 시작한다고 아하. 좀 희망적으로 지금 아하.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런 대로 잘 처리를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또 뭐 이 리콜에 반대하는 그런 표가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